1961년 12월 어느 날 Karl Adolf Eichmann, born in 1906 in Germany. Is it right? You have tortured and murdered 6 million Jewish peopl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ow do you plead? Not guilty, Your Honor. All the evidence is here. You have killed more than 3 million Jews. And then you take off and you go to Argentina and you hide for 15 years. I don't do anything like this.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eath penalty.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장본인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한 남자의 결정적인 증거로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 직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이름 시몬 비젠탈. 세상은 왜 시몬 비젠탈을 주목했을까? 시몬 비젠탈. 그는 1909년 오스트리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20대가 된 비젠탈은 성공한 건축가로서 저택을 설계하는 일을 했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동시에 비젠탈에게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독일군에 잡혀 수용소에 억류됐던 것이다. 다행히 비젠탈의 아내만큼은 외모가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하여 폴란드인으로 행세,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는 운명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잡혀간 상태였다. 수용소에 억류된 비젠탈은 생체 실험 대상자로 이 없는 구타로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죄풀에 죽어가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심지어 비젠탈은 두 눈으로 형제들과 친척들이 처형되는 끔찍한 모습까지도 지켜봐야 했다. 그렇게 89명의 비젠탈 가족과 친척은 나치의 손에 희생되고 말았다. 이후 비젠탈은 지역을 옮겨가며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지켜봤다. 물론 그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소련군들이 수용소 인근까지 진격해오자 독일군은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빨리 처형하고 후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전원. 집단 학살 시키고 막 이런 거. 길잼. 독일군의 후퇴와 함께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 비젠탈.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독일군의 총구는 비젠탈은 물론 유대인들을 향하지 않았다. Tomorrow, if you kill them all, no one to watch them. Then we will be sent into the battle. 그랬다. 수용소에 배치된 독일 군인은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동부 최일선에 배치될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유대인들을 살려두었던 것이다. 저것도 진짜 최전선으로 덕분에 나갈까 봐. 목숨을 건지게 된 비젠탈. 그는 이후 몇 개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오스트리아 북부의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전을 맞게 되었다. 비젠탈은 기적처럼 대학살에서 살아남았고 뒤늦게 헤어졌던 아내와도 재회했다. 그러나 전쟁 전 건축가로 활약했던 비젠탈은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비젠탈이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다. 그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았으니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비젠탈은 약 1000명이 넘는 나치 전범들이 멀쩡히 위장해서 숨어 사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정의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쟁 범죄자를 찾아 나서기를 자처했다.
당시 비젠탈은 긴 시간을 억류돼 있었던 탓에 몸무게가 45kg까지 줄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무참히 살육했던 야만인 아돌프 아이히만 때문이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무차별적인 유대인 대학살을 진두지휘한 실무 책임자로서 600만 명의 유대인에게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종적을 감춰버렸다. 비젠탈은 아이히만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세상엔 언제고 다시 악행이 시작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비젠탈은 아이히만의 주변 인물을 찾아다니며 탐문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아이히만이 나치 전범이라는 증거를 확보해간다. 그렇게 추적한 기간만 무려 16년. 16년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아이히만을 추적자. 추적했던 비젠탈은 확보된 정보를 당국의 경찰에 제공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아이히만이 수배됐다. 아이히만의 체포와 더불어 비젠탈은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젠탈은 세상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게 된다. 나치 추종자들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쓴 안내 일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비젠탈이 그 즉시 안네 프랑크에 대한 당시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네 프랑크의 가족을 연행했던 당시 책임자를 체포, 그를 증인으로 세워 안네 일기가 조작되었다는 나치 추종자들의 망언을 잠식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비젠탈은 1947년 비엔나에 나치 전범 추적기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른 유대인 생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수집했다. 그것을 토대로 독일군들의 잔혹행위와 그에 가담한 사람들, 당시 목격자를 서로 연결하는 교차 새긴 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비젠탈은 자신이 추적해 만든 이 교차 새긴 카드를 사법당국에 제보해 나치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파악, 전범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비젠탈의 교차 새긴 카드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중요한 기밀 자료로 쓰였고 범인 색출에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작용했다. 그렇게 비젠탈의 추적 활동의 결과물인 교차 새긴 카드로 법정에 세운 나치 전범들은 무려 50년간 1,100여 명이나 뛰었다. 우와. 이때부터 사람들은 진짜 나치 비젠탈을 사냥꾼이구나. 나치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비젠탈의 성과는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비젠탈이 나치 전범을 추적했던 활동 지역은 유럽, 그것도 나치 지지자들이 남아있는 오스트리아였다. 때문에 비젠탈은 가중 위협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었다. 비젠탈이 숨어 사는 나치 전범들을 찾아내자 비젠탈 부부와 딸아이를 향한 은밀한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협박 편지나 전화 정도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진 일도 있었다. 또한 정치인들 중에는 오히려 비젠탈을 나치 협력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 많은 수용소를 거치고도 살아남았다는 건 비젠탈이 독일군들에게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위의 모함에도 아랑곳 없이 비젠탈은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비젠탈 자신이 작업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비극을 잊게 되고 또다시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After our death, we will meet all these people was killed by the Nazis. And they ask you what you are doing after the war. And I will tell them, I didn't forget you. 그렇게 평생을 나치 전쟁 범죄자를 쫓았던 시몬 비젠탈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다 2005년 9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시몬 비젠탈은 죽었다. 하지만 아직도 나치 전범의 추적은 끝나지 않았다. 비젠탈이 활동했던 나치 전범 추적기관은 현재 미국 오스트리아 등지에 세워져 시몬 비젠탈 센터로 불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비젠탈의 후예들이 나치 전범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범들에 대한
본국 송환 및 전범 재판 회부를 추진하고 있다.